별이름만 낭독해야 되는지 말을 한마디 건네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을 한마디 건네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리셔밍 대사의 대화를 보면서 번뜩 든 생각은 이건 제2의 2017년 안철수 사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후보 유세를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MB 아바타 발언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사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안철수 지지율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이번에 이재명 사태는 거의 그거에 준하는 사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의 평가처럼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걸로 골로 갔습니다. 제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집회를 준비하는 전 과정을 보면서 제가 조금 제안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못된 짓을 하고 아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옆집에 누군가 찾아와서 제 아들을 막 욕하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할 얘기가 아니다, 그건 우리가 아들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이재명 대표가 가서 가장 잘못한 거는 왜 성북동 관저까지 찾아갑니까? 찾아가서 거기에서 아까 중국 본토 서열 100이도 안 되는 중국 대사가, 이건 의도된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얘기하자고 갔더니 이자가 얘기 중간에 탁 종이를 꺼내더니 A4 5장짜리를 꺼내더니 15분 동안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신과 할 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무슨 의견을 갖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거는 중국 본국과 얘기할 일이지 주중 대사와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야죠. 제가 볼 때 이재명 당대표의 최대 실책은 그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중국 본토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한국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저 유엔에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것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 대사가 있는 성북 관저까지 가서 15분 동안 한국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그냥 듣고만 있는 정치인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리자인이라 부르고 제2의 위안스카이냐 이런 모멸적인 대접을 하는 거고,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중국이 정말 못됐습니다. 한국 외교 정책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한국 대사관을 불러서 한국 외교부에 공식 서한을 보낼 일이지, 후쿠시마 오염수를 얘기하자고 간 당대표에게 일종의 사기지 않습니까? 사기를 써서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중국 정부의 샥태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국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얘기해라. 시진핑이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해라. 그건 우리가 들어줄 용의가 있지만, 성북도 그 관저에 가서 당대표를 불러다가 의제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건, 그렇게 당대표를 농락하는 것은 우리가 참을 수 없다라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번 기회에 중국 정부의 저 못된 행위를 끝까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후에 건강한 한중 관계를 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나 되고 속고 가대하는 이따위 정부를 두고서는 건전한 한중 관계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앞장 세우는 게 좋겠다. 이게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는 사술에 넘어갔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이 거기에 쫄랑쫄랑 가서 아무리 윤석열이 그렇게 싫어도 주중 대사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정치인이라면 그것은 너하고 할 얘기가 아니야 이 새끼야. 내가 비록 윤석열과 싸우지만 주중 대사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참을 수 없어. 이게 대통령 이때 정치인의 자세죠. 그걸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윤석열이 싫다고 해서 주중 대사가 A4 용지 5장짜리를 15분 동안 읽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다들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저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저 먹고 살기 바쁜데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번 기회에 저 중국의 태도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재명의 태도도 바로 잡읍시다. 맞습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건데요. 이게 기자회견을 낭독해야 되니까 제목과 끝 결론만 내리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서 기자회견문 전문은 무분별한 굴종애교 이재명과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이고요. 제가 탑 슬로건을 잡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 정부는 주제 넘은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싱하이밍 대사를 경질하라. 무분별한 굴종애교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과.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유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호는 낮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낮게 걸린 구호를 가지고 끝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디까지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싱하이밍의 경질입니다. 어떠십니까? 거기까지는 가시죠. 그러니까 중국 본국의 사과는 좀 적당히 하고 싱하이밍 대사를 경질하는 거. 두 번째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과를 끝까지 받아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재명과 제가 민주당이라면 빨리 사과하고 손을 털겠습니다.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손을 털 텐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수준 이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파적 이해에 눈이 어두워서 민족적 감정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재명이 사악하기는 하지만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태를 보는 걸 보면서 아, 이재명은 수준 이하의 정치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은이라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빨리 사과하고 손 털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재명 사과를 고리로 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점점 궁지에 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구호를 하나만 하고 쭉 가서 대한연대는 중국 정부는 주제 넘은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싱하이밍 대사를 정질하라. 그 다음에 무분별한 굴종이요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과하라. 2023년 6월 15일 대한연대 등등.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